사실 어제 특검의 브리핑에서 저런 말이 나올 줄은 아무도 예상을 못했어요. 기자들도 다 놀랐던 건데 사실 저런 식의 뭐 행정소송에 들어갈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었거든요. 사실 저희 변호사들도 그러니까 이 압수수색 영장을 이제 불승인한 거, 청와대 불승인과 관련해서는 이거는 법적으로 다툴 방법이 없다가 지금까지 변호사들이 했던 얘기들이에요. 네. 그래서 참 안타깝다였는데 특검이 아니다,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제 어제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이었거든요. 여기 문제가 하나 있긴 있습니다. 저도 이 소송이 어쨌건 어떤 결과가 나올지 저도 궁금한데 이제 간단하게 말하면 행정처분에 관련해서 내가 기본권 침해 불이익을 당했으니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는 겁니다. 아주 네. 간단하게. 근데 보통은 이 처분이라는 게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 공권력이라는 의미는 상대방이 일반인, 사인이라는 뜻이라는데 그 부분이 넘어간다면 법원에서 원고 적격을 인정해 준다면 집행정지 신청이라고 해서 지금 소송을 제기하면서 우리가 지금 영장을 집행을 하지 못해서 이렇게 불이익이 있으니까 일단 이 불승인을 잠깐만 멈춰주세요. 그 불승인을 멈춰준다는 의미는 청와대로 들어갈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미리 이제 쉽게 말하면 가처분 비스무리한 건데요. 네. 그렇게 만약에 그걸 받아주게 된다면 청와대가 이제 더 이상 막을 명분이 없어지는 거긴 하나 그러니까 저희 변호사들이 전부 다 이게 인정이 될지 안 될지에 대해서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고 보는 게 일반적인 관측인데 특검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승부수를 던진 건 청와대를 이런 또 법적으로라도 한번 더 압박을 가하는 모양새를 보여주기 위해서라는 일단 판단이 좀 들긴 합니다. 네. 이게 그 특검 입장에서는 일단은 뭐 국민들한테 보여준다는 의미가 있죠. 그 최선을 다하고 있고 정당성이 있다 이런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뭐 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저는 어제 그 뉴스를 보면서 이게 저는 변호사는 아니지만 법을 공부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이게 과연 그 판례가 어떻게 나올까라고 하는 궁금증이 있었어요. 사실은 이게 헌정사상 초유의 일들이 계속 벌어지면서 이게 축적이 돼가고 있다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민주주의가 발전할 수 있다면 그나마 의미가 있는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정도까지 갈 것 같으면은 이 정치적인 문제를 계속 법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좀 씁쓸한 측면이 있어요. 그런 면에서는 서로가 조율되지 못하고 대통령 측도 그렇고 특검 측도 그렇고 이게 합의를 봐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틀림없이 있을 텐데 네. 그런 것들을 외면한 채 법원에 자꾸 떠넘기는 식으로 간다라고 하면은 그게 물론 뭐 중요한 판례임에는 틀림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정치적인 그 타협들 이런 것들이 없어지는 것들은 굉장히 서글픈 그런 측면이 있죠.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굉장한 진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저도 역시 이 법원이 안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특검으로서는 할 수 있는 한에 지금 최대한의 지금 노력을 하는 것이고 이제까지는 없었던 시도란 말이죠. 자, 그래서 일단은 어찌됐건 이게 뭐 그러니까 폭력을 동원해서 또는 물리력을 동원해서 강제로 뭐 청와대로 쳐들어가는 것보다는 훨씬 더 좋은 모양새다. 그리고 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그 체제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금 최대한 해보려고 하는 것이고, 네. 그러니까 법원도 아마 그 지점에서 고민을 굉장히 할 것 같아요. 물론 이게 공공기관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행정소송이 성립되느냐 하는 문제긴 한데, 공공기관도 힘센 기관과 힘이 약한 기관 간의 이게 관계라면 또 이야기가 좀 달라지는 거죠. 자, 그래서 아마 고민을 좀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판례가 전 개인적으로 굉장히 관심이 가는데, 어떤 결정이 나오든 간에, 어찌됐건 이제까지 청와대는 거의 소도로 남아있었던 거 아니에요. 불가침의 영역. 자, 그런데 법치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또 불법을 저지른 경우에는 청와대도 예외일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이번에 어찌됐건 한 단계 신전을 이루는 거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이번 행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근데 합니다. 사실 법원이 네. 굉장히 부담스러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행정소송이 제기되고 집행정지 신청이 들어왔을 때 사실 이게 저희 같은 법 전문가가 아닌 이상은 이게 이거 당연히 청와대가 잘못했으니까 받아줘야지라는 게 국민들의 생각입니다. 네. 근데 법원 입장에서 이걸 각하고 기각하는 거에 대해 느끼는 부담감이 얼마나 클까요? 예를 들어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영장 기각됐다고 조희원 판사 신상까지 털리는 상황까지 됐었잖아요. 그리고 온 국민이 분노하는 상황이 됐었는데 이제 법원 입장에서 이런 소송이 들어오면 그럼 이걸 어떡하지? 그러니까 특검의 입장은 그러니까 법원에서 기각이나 각하가 아니라 어떻게든 청와대와 조율해 주기를 원하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법원도 부담스러운 그냥 각하고 기각하기 부담스러운 상황이라면 원피고가 있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러면 대리인단을 불러서 대리인을 불러서 합리적인 중재안을 좀 모색할 수도 있는 그런 개연성이 있어요. 그래서 특검에서는 기각이나 각하될 가능성이 높더라도 소송을 제기하는 이유는 법원, 그러니까 제3의 기관에서
이 청와대와 특검 사이를 중재하고 조율해 줄 수도 있다라는 판단도 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법원이 부당함을 느끼고 뭐 법원에게 공을 떠넘겼다는 것보다는 법원이 본인도 부당함을 느끼고 기각이나 각하는 것보다 중재를 하려고 시도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네. 그런 것에도 특검이 하나 또 기대는 면도 분명히 있다는 아니, 생각이 그런데 드는데. 그 법원에서 중재 역할을 할 수 있다라, 아니, 그럴 수는 있죠. 물론 그런 것들 기대할 수는 있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양쪽에서 그 중재안을 받아들일 분위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판결을 내렸을 때 양쪽에서 다 이게 승복이 되는 상황은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그래서 청와대 입장에서도 특검의 요청을 인용을 할 때, 가처분 신청이 있을 때, 그걸 인용을 할 때, 그때 청와대에서 과연 그거를 네, 알았습니다 하고 갈 거냐라고 하는 부분들에서 좀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특검이 시한이 있고 그런 면에서는 확실하게 이게 그 장기화되는 여지가 있으니까 결국은 이게 나중에 판례로 남는 건데 네. 그런 면에서는 의미가 있지만 이게 사실 뭐 중간에서 무슨 절충안을 만들고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좀 힘들다 이런 생각이 네, 듭니다. 지금 시간에 쫓기는 건 특검뿐만이 아니고 지금 헌법재판소도 시간에 쫓기고 있습니다. 지금 3월 13일 이정미 지금 재판관 권한대행이 퇴임 전까지 결론을 내리겠다, 속도전을 내리고 하고는 있는데 지금 변수가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재판장에 나올 경우에 또 재판이 좀 미뤄질 수 있다. 그런 우려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것까지 염두에 두고 지금 23일에 최종 의견을 내라고 한 거고요. 네.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나오는 게 변수가 된다는 얘기를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헌재에서 무한정 아무 때나 나오세요라고 얘기는 안 할 거고 날짜를 특정할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3일까지 양쪽 다 주장 의견 다 내라라고 지금 일단 얘기를 한 상황이잖아요. 22일 증인신문이 끝나고 23일 최종 의견을 받고 그러면 24일이나 25일에 이제 변론을 종결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데 변론 종결하고 평의하고 이제 한 2주 정도 기간이 지나면 결론이 나올 거예요. 근데 이 중간에 갑자기 박근혜 대통령이 저 나오겠습니다라면 이건 안 받을 수 없는 거 아니냐라는 게 일단 그 제일 요체긴 한데 헌법재판소에서 24일이나 혹은 25일 정도의 못을 박아서 박근혜 대통령이 당사자로서 출석을 하신다면 언제 나오세요라고 미리 아마 헌재에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런 시도가 있을 거라는 거를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지금 현 시점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당사자 출석이 헌법재판소의 결론을 연기하고 미룰 수 있는 그런 뭐 예를 들어서 그 내용이 되기는 좀 힘들다는 판단이 들고요. 네. 그래서 만약에 헌법재판소에 날짜를 다 못 박으면 박근혜 대통령은 안 나올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일단은 헌재에서 조금 이제 3월 중순까지는 결론을 내겠다 이런 의지를 보이면서 대선 주자들은 여전히 이제 대선 준비를 차근차근 진행해 나가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지난 한 주에 정치권 대선 주자들 얘기를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선의 매직 넘버라는 게 있는데요. 반기문 전 총장이 중도 사퇴를 하면서 2주 안에 각 캠프에서는 이 정도의 여론조사 지지율은 끌어올려야 된다. 이런 수치가 있습니다. 이게 가장 최근에 발표된 건데 어제 조사였죠. 한국갤럽에서 발표된 조사인데 문재인 전 대표가 29%, 안희정 충남지사가 19%를 차지했고 출마 여부에 대해서 여전히 확답을 하고 있지 않지만 황교안 권한대행이 11%를 차지를 했습니다.